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아닌더요 끝. 이번 영상에서는 모유 수유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모유 수유에 집착하실 필요 없고요.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우리가 임신 기간 동안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산모 교실 같은 데서 모유 수유에 대한 좋은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꼭 모유 수유를 해야 될 것만 같고 모유 수유를 하지 않으면 마치 나쁜 엄마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만큼 모유 수유에 대한 내용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저는 13개월 동안 모유 수유를 했지만 거의 반강제적인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분유를 이제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유 거부 때문에 이제 모유 수유를 했지만 모유 수유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저는 과감히 모유 수유는 초반에 한 6개월 정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건 좋지만 모유의 양이 적고 모유를 먹이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유 수유에 집착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의 경우에는 사실 모유의 양이 적었어요. 조리원에서부터 이렇게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다들 이제 엄마들끼리 젖병에 규축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모유가 나오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눈에 봐도 저는 굉장히 이제 모유가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서 만약 시간을 되돌린다면 그때 그냥 분유랑 같이 혼합 수유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모유 수유에 대한 뭔가 욕심? 집착 때문에 아이에게 꼭 모유를 또 먹이고 싶어서 억지로 그 모유 수유를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아이가 항상 배가 고픈 거예요. 분유를 먹이면 배가 이제 든든하게 찰 텐데 분유를 먹지 않고 모유만 또 아이도 먹다 보니 그 수유텀이 간격이 너무나 짧은 거죠. 어머니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유텀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일정한 수유텀을 지키는 게 굉장히 그 당시에 과업처럼 이루어지는데 모유 수유를 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그 수유텀이 분유 수유하는 아이들보다 현저히 빨리 돌아와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당시에 심지어 정말 하루 종일 그 모유 수유만 하다 끝난 것 같은 나날들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엄마만 힘들면 좀 문제가 덜 하겠지만 아이한테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가 배불리 먹어야 잠도 충분히 잘 수 있고 짜증도 부리지 않고 잘 놀 수 있는데 아이도 그냥 배만 조금 채우고 수시로 또 젖을 물고 하다 보니까 모든 일과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이제 모유가 힘든 경우에도 모유를 끝까지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거죠. 저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모유 수유를 안 한다고 해서 나쁜 엄마도 아니고 또 모유 수유를 뭐 한다고 해서 더 헌신적이고 좋은 엄마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에 대해서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고 그 모유 수유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유를 먹일 경우에 아이와 애착 형성이 잘 되고 또 교감도 잘 되고 그리고 모유를 먹이는 순간에 또 벅차오르는 감동도 있어요. 그래서 모유 수유가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모유 수유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엄마들이 언제 모유를 끊어야 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모유를 먹이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죄책감이라든지 망설임 없이 분유로 갈아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조리원 친구들과 저희 아이를 비교해 봤을 때 분유 수유 아이들은 정말 그런 수유텀도 일정 간격을 잘 지켰고 배가 부르니까 잠도 잘 자고 그런데 저희 아이는 항상 예민해 있었거든요. 그게 물론 기질의 차이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가끔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아이도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분유를 먹였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꼭 모유를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물론 모유가 너무 잘 나오고 모유 수유를 하면서 힘든 게 전혀 없으신 분이라면 굳이 분유를 먹일 필요는 없으시겠죠. 하지만 모유 수유를 하면서 또 전몸살이 오고 또 유두에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따라오게 되잖아요. 유두가 또 많이 상처가 생기고 감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모유 수유를 계속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어머니들이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죄책감은 갖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 말씀드렸습니다. 흔히들 모유 수유는 엄마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엄마들은 모유 수유 외에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정말로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 만약에 모유 수유를 못 하시는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정말 모유를 끊고 기적적인 일이 펼쳐졌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모유를 끊고 나서 아이가 처음으로 통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에게 단유, 모유를 끊는 걸 우리가 단유라고 하잖아요. 우리 육아의 인생은 단유 전과 단유 후로 나눠진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는 단유를 하고 나서 되게 많이 편해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랑 남편이랑 모유수유 끊을 때 애틋한 마음이 많이 들기도 했지만, 끊고 나서 아이가 정말 거짓말처럼 밤수를 끊고 모유를 동시에 끊어버렸거든요. 모유 끊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모유도 끊고 밤에 수유하는 그 밤수도 끊고 하면서 아이가 그 전날까지도 10번씩을 깨서 모유를 찾던 아이가 한 번 잠들고 아침까지 일어나지 않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때 조금 만약에 모유를 빨리 끊었으면, 단유를 빨리 했더라면 좀 더 통잠의 시기가 빨리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유의 장점이야 제가 뭐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 뭐 꼭 모유를 많이 먹인다고 해서 아이가 막 면역력이 좋고 감기 안 걸리고 그런 것 잘 모르겠어요. 물론 좋은 부분은 있겠죠. 하지만 어떤 거나 다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해요. 아이에게 모유를 통해서 또 좋은 부분을 줬지만 그만큼 또 잠을 잘 못 잤던 그런 단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잘 맞춰서 이 모유 수유도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에 눌러주세요. 아님도 꾹